이거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 UAE가 오펙을 탈퇴했습니다. 왜 이게 주목해야 할 만한 일인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오일을 더 뽑아내서 돈을 더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더 복잡한 계산이 숨겨져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각자 도생. 둘째, 힘의 구조 재편. 그리고 셋째, 미래 사업을 향한 포석입니다. 짧게 오펙이 뭐 하는 조직인지 알아보고 가죠. OPEC, 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 수출국 기구의 약자입니다. 주요 중동 산유국과 베네수엘라가 회원국이고 원유 생산량을 조절해서 국제 유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속칭 카르텔이죠. UAE는 이 오펙에서 하루 300만 배럴 가량을 생산하며 전체 오펙 생산량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UAE의 하루 최대 생산 가능량은 500만 배럴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펙 생산량 제한 합의 때문에 40% 정도를 언더퍼폼 하고 있었던 셈이죠. 배럴당 100달러로만 쳐도 하루 2억 달러, 즉 하루 3천억 원의 잠재적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여기서 첫째, 각자 도생에 대한 속내가 시작됩니다. 오펙은 원래 같이 잘 살자고 만든 모임입니다. 생산량을 조절해서 시장 가격을 회원국들이 입맛에 맞게 주물러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2월 말부터 시작된 이란 전쟁이 이 구조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이 보복 공습을 강행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가는 바로 UAE입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총 2,800회 이상 받은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가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원유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됐죠.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이 돈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 위치상 모두 이 해협을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UAE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UAE의 도시 가운데 푸제이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절묘하게도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곳에 위치해 있고 오만 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습니다. 유조선이 오만 해안 쪽을 타고 내려가서 이란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경로로 운항할 수 있는 곳이죠. UAE는 사실 이 푸제이라를 오래전부터 대한 인프라로 개발해왔습니다. 대규모 저장 창구와 운송 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죠. UAE는 이란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란이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란이 이번 미국 공습으로 각종 인프라 시설이 파괴가 됐고 이로 인해 향후 원유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원유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죠. 그럼 이 빈틈은 누군가 메꿔야겠죠? 이 부분을 UAE가 먹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펙의 틀 안에서 뛰쳐나와서 스스로 살 길 찾겠다라는 거죠. 둘째, 힘의 구조 재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UAE 순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묘하죠? 이를 앞둔 시점에 오펙 탈퇴를 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UAE는 꾸준히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왔습니다. 나막이라는 UAE 거대 부동산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향후 4년간 200억 달러를 미국 전역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0억 달러, 원화로 약 30조에 달하는 금액이죠. 이후로도 미국산 무기 구매, 국부펀드의 미국 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꾸준히 투자액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심화되던 3월 중에도 대미 투자에는 변함이 없으며 계속 늘려가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죠. 자, 이런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한다. 트럼프는 일관되게 오펙을 적대시하고 유가 하락을 압박해온 인물입니다. UAE의 오펙 탈퇴는 트럼프에게 러브콜 그 자체가 되겠죠. UAE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 우리의 하늘을 지켜주는 건 결국 미국산 무기들이고 아직도 세계를 주무르는 절대 강자는 미국이구나 라고 말이죠. UAE는 작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80% 정도의 국토 크기, 1,000만 명 안팎의 인구. 더군다나 그 인구의 80%는 외국인 노동자들. 자, 이런 작은 나라가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대적인 힘의 옆에 서는 거 아닐까요? 셋째, 미래 사업을 향한 포석입니다. 미래 사업이 AI와 첨단 산업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UAE가 AI와 첨단 산업에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뛰어들겠다는 걸까요? AI와 첨단 산업의 직접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로봇 산업 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은 이 산업들에서 아주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이미 저만치 앞선 미국, 한국, 대만 등 선발 첨단 제조 강국들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아예 그런 제조업 기반 자체가 없다시피 상당히 빈약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면을 봐야 합니다. AI와 첨단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자본과 에너지입니다. 자본과 에너지, 사실 우리는 이 두 요소를 별개로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이 두 요소는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공습을 해온 시퀀스를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볼까요? 자, 첫 번째, 수뇌부를 때립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을 파괴하죠. 마지막으로 전력망을 때린 후 에너지 인프라는 위협만 하고 일부 때리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이러한도 거기까지 타격을 입으면 국가 재건마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르러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Drill, baby, drill. 기름 더 뽑아내란 말이죠. AI 및 첨단 산업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에너지를 감당하려면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많은 석유가 필요하죠. 재생에너지요? 태양광? 그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펙에서 이 시도에 딴지를 건다? 미국 입장에서는 커다란 뒷다리 잡기가 될 겁니다. UAE는 여기에 어필을 한 겁니다. 트럼프 형님, 저희는 펌프 열심히 할 테니 저희도 첨단 산업에 껴주세요. 저희는 돈과 에너지 다 가능합니다. UAE는 이미 국부 펀드를 통해서 AI와 첨단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만들거나 관련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못하면 돈을 내서 배당 이익을 먹고 시장 지배력을 받겠다라는 금융 선진국다운 마인드죠. 오늘은 UAE의 오펙 탈퇴,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분석해봤습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후 내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나프타 부족으로 쓰레기 봉투가 동나는 상황을 말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있기 전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서로 연관이 없는 무수한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Connecting the dots. 분리된 점들을 이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공하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